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플렉스의 강효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국이 AI 칩을 국산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의 AI 칩 국산화 가능성이 가져올 여파들을 투자 관점에서 미리 예상해 보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투자 관점. 지겹겠지만 또다시 보여드린 차트인데 중국 정부가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이유. GDP 구성 요소 중에 소비가 안 좋은 와중에 탈중국으로 수출도 줄어들 것 같아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투자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투자 구성 요소 중에 부동산 여전히 안 좋고 소비가 안 좋으니 제조업 투자도 여의치 않고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인프라밖에 없다. 그런데 다리나 도로 짓는 구형 인프라는 이미 다 해둬서 새로운 인프라가 뭐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만들 게 바로 신형 인프라라는 단어였고, 이미 2018년에 이 신형 인프라라는 항목을 다 정부는 찍어준 바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뭐 재생에너지건 전기차건 다 잘해왔는데 아직 안 된 건 여기밖에 없더라.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 키울 수 있는 선택지도 사실상 이 AI 산업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해당 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이니 아마도 중국 내부의 수급은 계속해서 쏠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에 투자한다면 다른 쪽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AI, 데이터 센터, 통신 안에서 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주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려면 데이터 센터부터 필요하니까 데이터 센터 건설 주기와 그에 따른 대표 종목들을 이렇게 연말부터 꾸준히 보여드려 왔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적극 매수하냐? 저는 개별 종목을 하나씩 찍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테마성 ETF로 단기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키워주는 데다가 여기밖에 희망이 없으니 중국 수급이 몰리면서 테마 전체가 우상향은 하겠으나 개별 종목들 너무 많이 올랐고요. 미중 갈등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종목 하나를 찍어서 사기보다는 테마 ETF를 통한 트레이딩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테마 관련한 ETF를 다들 미국이나 한국에 상장된 것을 찾는데, 사실 중국 운용사가 중국에서 운용하는 ETF가 테마를 제일 잘 반영하겠죠.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본토에 상장된 ETF도 후광통 종목 거래 방식과 똑같이 외국인 투자자인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좋은 기업이지만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못 사는 종목으로 지정됐던 종목들도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중국은 이 100주 단위로 거래되다 보니까 주가가 비싸면 한 번에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사기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었는데, ETF들은 가격이 대체로 한 자릿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투자하는데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AI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선호하는 본토 ETF 리스트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안면인식, 언어 모델 등 알고리즘 개발 기업들이 담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ETF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통신 장비, 통신 부품 종목들이 담긴 ETF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AI 칩 국산화 가능성이 가져올 여파 중 꼭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정치적 관점입니다. 중국이 AI 칩 설계 기술을 가지자마자 득달같이 반도체 제재를 시작했던 미국이 과연 중국이 AI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까?
아직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카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ETF도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고 하는 거고요. 일단 반도체 장비부터. 지금은 기술력이 높은 첨단 산업만 제재를 하고 있지만 낮은 성숙 공정까지 건드려 버린다면 사실상 중국은 반도체를 내부에서 생산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고요. 기능별로 쪼갠 이 레고인 칩렛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 설계 자산인 IP, 설계 툴인 EDA 이런 분야에서는 거의 미국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이 AI 시대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다리를 모두 다 잘라버린다면 사실 중국이 다죽자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국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는 건 가능성이 좀 낮거나 혹은 나중 일이겠죠. 그래도 일단 올해는 하반기로 갈수록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지금 당장은 미국도 중국도 대만에 TSMC가 없으면 AI 칩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들 대만을 차지하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는데요. 미국은 대만과 따로 무역협정을 맺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위반한 거라고 대만을 크게 비난 중이죠. 내년 1월에 대만 선거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중국이 대만에게 공격적인 압박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 주식 비중이 높은 홍콩 증시는 특히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 증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보수적인 태도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덧붙여 이야기해보자면 미국의 AMD가 엔비디아를 잡겠다고 이번에 새로 출시한 제품이 바로 중국이 열심히 개발 중인 이 칩렛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CPU나 GPU는 고사양의 5나노미터를 그리고 입출력 가능 기능은 6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하고 이를 3D 패키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AMD 역시도 유일하게 칩렛 패키징을 양산해 본 경험이 있는 TSMC에게 이걸 맡길 계획이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칩렛 패키징이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기술 방향이라는 겁니다. 칩렛 패키징을 지금은 온전히 TSMC가 담당하고 있지만 점차 늘어날 수요를 어떤 후공정 기업이 담당할 수 있을지 꾸준히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중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강소장전 테크놀로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주식 플렉스의 강효주였습니다.